안녕하세요. 정원의 부는 바람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많이 힘드시죠? 오늘 같은 날 제가 위로가 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도종환님의 멀리 가는 물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은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춰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을 버리고 마음도 식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끌어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이상은 사람의 마을에 꽃이 진다. 책에 수록되어 있는 도종환님의 멀리 가는 물입니다. 유명한 해밍웨이의 명작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낚시를 해온 어부입니다. 산티아노라는 노인은 날마다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번번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84일째 그는 여전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고 마을의 어린 아이들까지 따라다니면서 놀리는 중입니다. 85일째 청새치라는 물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5m 50cm의 어마어마한 월척입니다. 드디어 횡재를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인간의 승리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젠 속으로 속 모르고 함부로 말하던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해줄 그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를 배 위에 올릴 힘이 없습니다. 2일간 사투를 벌이다가 87일이 되는 날에 그는 이 물고기를 배에다 단단히 묶고 소망을 품고 집으로 향해 뱃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상어떼가 나타납니다. 상어떼들은 순식간에 달라들어서 이 청새치를 뜯어먹고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시 빈손으로 배를 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게 꿈이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저 물고기를 잡은 날이 아예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하다, 물고기야. 내가 너를 낚는 게 아니었어. 애당초 너를 잡은 내 잘못이었어.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며 돌아옵니다. 망망대해에서 혼자 남은 노인이 주는 독백은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과의 한판 승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를 자신의 배에 얹지도 못하고 매달고 오다가 상어에게 다 빼앗기고 한 탄식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웃어도 분명 큰 물고기를 낚아보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는 이겼습니다. 그가 다시 바다에 나가게 된다면 그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의 뼈만 끌고 왔지만 그가 어떤 물고기를 잡았었는지 이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때론 실패의 경험도 내가 배워야 할 경험이고, 그 계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작품에서 인생의 허무주의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다 각각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자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바다로 떠납니다. 풍랑을 만나고 어떤 물고기를 잡을지 그 결과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물고기를 잡고 뼈만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에 부는 바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희망을 꿈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